얼마 전까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후에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한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둘이다 보니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가난한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한 달 월세 주기에도 벅찬 날들이었습니다. 점차 지쳐가던 저는 쓸만한 옷가지들을 하나둘씩 팔기 시작했고 힘겹게 비싼 월세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간 날 때마다 한두 점씩 그려놓은 그림을 우연히 중고거래 앱에 내놓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팔리게 되어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가끔은 제가 그린 그림을 두말하지 않고 사주는 구매자에 대한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매자에 대한 궁금증은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매자는 늘 말없이 제가 그린 그림을 비싼 값에 사주어서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단 한 번도 말을 걸지 않던 구매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구매자는 제게 물건 하나를 사주길 원했습니다. 구매자가 말한 물건은 다름 아닌 오래된 거울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여자들이 사용했을 법한 정말 오래된 거울이었지만 저는 구매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그 거울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싹하고 무서운 일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그 거울을 거실 구석에 두고는 이내 잊어먹고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세 식구뿐인 저희 집에 밤이 깊어지면 낯선 존재가 있는 것 같은 섬뜩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자다가 누군가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 거실에 나가보면 칠흑같이 검은 머리를 허리까지 늘어뜨린 흰 소복 입은 여자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건가 생각하기도 했지만 밤마다 되풀이되는 오싹한 일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흰 소복 입은 그 여자의 처량한 흐느낌은 아무리 길을 막아도 뼛속까지 짙게 스며들어 섬뜩한 공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서 있었던 자리에는 검붉은 눈물 자국이 남아있어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 평소 무속에 관심이 많은 친구에게 이 일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깜짝 놀라며 분명히 귀신 붙은 물건이 저희 집에 있을 거라며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한이 서린 거울이나 인형 같은 물건은 절대 함부로 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귀신 같은 여자는 중고거래 앱에서 구매한 오래된 거울을 거실에 두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 오래된 거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점이 없었지만 한참을 들여다보니 시커먼 눈동자에 검붉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소름 끼치는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입술에는 붉은 피눈물이 맺혀져 있어 심장을 먹게 할 만큼 괴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제게 그 오래된 거울을 팔고는 소식이 뜸해진 구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구매자의 다른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더 이상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나타난 흰 소복을 입은 그 오싹한 여자는 정말 오래된 거울 속에 한 많은 귀신이었을까요?